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양력절기로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5월 29일 윤미향 씨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아마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진땀을 흘렸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한 데가 있는데 그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은 땀이 질 새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 손등으로 이렇게 이마를 닦는 이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치 샤워기에서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0여 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입장을 밝혔고 기자들 질문이 있었지만은 핵심은 다 아니다, 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일 없다. 기부금, 헌금 중에 내가 떼어 먹은 거 없다. 그리고 내가 잘못이 있다 그러면 개인 계좌로 공모한 것인데 그것도 전부 조직 목적에 합당하도록 다 사용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런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국회의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다. 이 나라가. 글쎄 일찍부터 저는 이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비례대표제 뽑았으니까 그 뽑은 가운데도 저런 인격, 저런 모습,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땀을 쏟아내고 그렇게 해서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갖고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할 것인가? 300명 가운데 299명 다른 의원들이 그를 바라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다 보겠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태평성대가 되기에는 아직 먼 길을 가야 되고 황사는 약간 거쳤습니다만은 윤미향 황사가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고 우리는 싫든 좋든 윤미향 황사에 늘 집하고 그것을 호흡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동정을 살펴야 되고 국민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되고 국민이 그를 국회의원으로 뽑는데 어떤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그가 국회의원이 됐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핵심 실세들이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돌변한 것을 우리는 아마 지켜봤을 것입니다.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진상규명이 우선한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 말은 진상규명 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의 의원직 문제도 그때 다뤄야 된다. 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과정에서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김혜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은 이건 회계 부정 행위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직을 지금 맡기는 부적절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일부 언론이 윤미향 사태를 침소봉대 과대평가 왜곡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다. 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일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돌변했습니다. 태도를. 지금 윤미향 씨에 대한 일련의 공격은 토착 외구 세력들이 정의, 인권, 민주, 진보 세력에 대한 흠집내기고 공격이다. 절대로 윤미향 씨는 굴복해서는 안 해야 된다. 굴복해서는 안 해야 된다. 초기에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확인이 되면 의원직까지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이 처음 발언이었는데 지난주에 돌변했습니다. 의원직 터무니없는 일이다. 왜 의원직을 그만두느냐. 절대 굴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윤미향 씨를 비난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65년 한일 협정을 깨는 일이고 이것은 비엔나 협약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뭐라고 말했는가? 대법원 이 판결을 비판하는 자들은 매국노고 친일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국노 친일파라고 했어요. 이번에 똑같이 윤미향, 정의연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 논법에 따르면 매국노고 친일파, 토착 외국 세력이 돼요. 여러분, 자기 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반일 토착 외국 세력이 돼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토착 되놈 세력은 없느냐? 토착 되놈 세력은 없느냐? 토착 종북 세력은 없느냐? 그건 정당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윤미향 씨는 자신감을 갖고 금요일 5월 29일 기자회견장에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20여 분 동안 준비된 걸 읽고 질문에 답했지만은 거기에는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재단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반드시 그 기금이나 헌금을 모을 때는 지정하고 신고된 국세청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구자로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그 법률 위반이고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로 업무상 횡령죄는 그러한 단체에 들어온 기금, 지원금 등은 반드시 그 사용처가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사용처가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는 그 부분은 횡령죄로 그 책임자들 횡령죄로 단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래된 판례,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윤미향 씨 개인적으로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부동산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 등록대에 신고된 현금 자산이 3억 원이 넘는다. 그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그가 정의연에서 받은 것은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뿐이다. 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받고 남편 수입도 별것 아니라는 게 판명된 이 마당에 그러한 부동산 취득 현금 자산이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들이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대협과 정의연은 정신대와 종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희생과 그 역사성 바탕 위에서 설립된 기관들입니다. 그 조직들은 그 할머니들을 위한 할머니들의 조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야 들어온 돈들은 이용수 할머니 말 맞다. 우리에게 온 것 없다. 그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에 의하더라도 쥐꼬리만큼 주는 등 많은 등 했다. 결국은 정의연과 정대협 구성 운영 멤버, 예를 들면 윤미향 씨가 그 꼭지점에 있는 이 그룹들이 이 할머니들의 희생 위에서 빨대를 꽂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계비를 뜯고 그리고 틀림없이 유용된, 그리하여 그 조직을 위한, 그 조직에 의한 조직으로 변질시킨 것이 지난 30년의 정대협과 정의연의 역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그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대규모 유세 대회 때마다 이용수 할머니가 그 피해자 할머니를 대표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유세장 단상에 배치되고 그와 포옹하는 사진 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된 이후에도 3, 4차례 그와 조우하고 면접해서 아주 따뜻하고 아주 웃음 띤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껴안고 한 이런 사진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정부가 우리의 억울한 것을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문재인 정권 탄생에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 할머니들을 대통령 당선에 있어서 협력자로 동원하고 이용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들이 참다 못해갖고 이런 사실들을 폭로를 했을 때는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일에 홍보수석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지나친 비난과 비판은 삼가야 된다는 거. 그게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저도 앞으로는 윤미향 의원이라고 호칭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좀 답답한데, 자오간 이제 그는 국회의원 신분까지 획득해가지고 조금도 이 사태에 대해서 할머니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그래서 나는 의원직을 그만두겠다 하는 것은 지금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윤미향 황사 현상으로 계속 지속되고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그 먼지가 잔뜩 낀 사람이 이정 활동에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발언도 하고 할 것을 생각하니까 국민이 이걸 언제까지 참아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할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이 사태로 조국 사태 때처럼 국론을 또 완전히 분열시켜 놨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실천자입니다. 국민을 분열시켜 놨습니다. 분열된 이 국민을 통합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건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윤미향 의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윤미향 황사 현상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